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11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3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뭐 캔들 음봉, 어제 음봉을 약간 메워주는 정도의 상승의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뭐 큰 변화가 없는 상태고요. 내일 밤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벌써 며칠 전부터, 지난주부터인가요? 소비자 물가지수 7.1에서 6.6 정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6.5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6.6이라고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7.1보다는 상당히 하회한 모습이 나올 거다. 둔화가 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며칠째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 물가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6.6이나 6.5가 나온다고 해서 기대 심리가 좋아질 뿐이지 금리 인상을 멈출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가 목표치라는 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연준도 2%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2%까지 가기 때까지는 아마 금리 인상을 상당히 지속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일단은 작년에 금리 인상을 했으니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이제 스타뱅고라 그랬어요. 옛날에 레리 썸머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이 2% 될 때까지는 금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내에서는 지금 스탑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목표치를 5%를 약간 넘긴 정도 상태에서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왠지 모르게 래리 서머스의 경고가 더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외에 그 기업 실적들 발표가 있어요. 웰스파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업 실적도 봐야 되겠죠. 금리가 올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지난번에도 금리 인상하고 기업 은행 중에서 그러니까 은행 중에서는 실적이 나쁜 기업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봐야 되겠죠. 테슬라가 과매도 상태라 해서 뭐 시장에서 추천이 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소폭 하락을 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나스닥은 1%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제롬 파월이 연설이 있었어요. 스톡홀름에서 열린 심포지엄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라고 했는데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뭐 노력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연준이 해야 될 어떤 길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나 본데요. 어쨌든 제롬 파월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참 드물었는데 이번에는 뭐 제롬 파월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 나스닥 1%, 다우가 0.5% 정도의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을 다우를 먼저 좀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봉을 살짝 메워주는 정도의 양봉이 나왔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60일선 지지가 양운에서는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지지가 됐어요. 하지만 양운을 아직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양운 안에 캔들이 현재 계속 존재한 상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뭐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다리면서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뭐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주봉으로 좀 보면요. 주봉은 이제 의문을 살짝 의문에서의 싸움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을 보시면은 나스닥도 어저께 음봉 윗꼬리 부분을 살짝 메워줘서 60일선과 20일선 사이에 멈춰 있는 상태죠. 아직 5일선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5일선과 20일선 골드가 나지 않았고요. 역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율에 베팅하는 개미 뭐 이런 뉴스가 있어요. 환율에 베팅하는 개미 내린 만큼 내렸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환율에 대한 시장의 얘기가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전망을 하는 내용을 보면 올라도 작년만큼 오르지 않을 거다. 작년인 건 벌써 한 보름 됐죠. 보름 전. 그때만큼은 오르지 않을 거다. 작년만큼은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시장에 가서 오르긴 오르지만 뭐 진짜 제한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오른다 그러면 작년만큼 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금리 인상이 멈춰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이렇게 대바닥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대바닥이 나오면은 보통 물론 아직 20원이 더 내려가 122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되돌리게 되면 이제 추세 반전으로 보는데 대바닥이 나오게 되면은 추세는 새로운 시세를 가져가는 게 정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두 번째로는 개파락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1417원에 개파락이 있어요. 그래서 개파락이 약 5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개파락은 틀림없이 메워준다는 거죠. 시간 싸움이 벌어지면 메워줍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에 메워줄 거냐, 정말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처럼 뭐 발을 안 가고 횡보하다가 나중에 메울 거냐의 싸움인데 저는 이번에 메울 확률을 높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올라가면 메울 거다. 그리고 안 내려가더라도 내려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개미들이 내릴 만큼 내렸다고 환율에 베팅한 거에 대해서 저의 평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쁘지 않은 투자의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증시 상승의 개미도 곧버스를 베팅했다고 했는데 곧버스.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아시겠지만 요번에 2100 저점이 2180까지 갔다가 쭉 땡겨가지고 진짜 2180부터 여기까지요. 그러면 얼마냐면 지금 약 170포인트를 올렸어요. 170포인트를. 며칠 만에 올렸냐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거래일 만에 170포인트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V자 형식의 모습이 나오니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와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추세적인 반전 뭐 이런 해석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곧버스의 베팅이 개인들이 투자 순위 1위라고 합니다. 약 1870억 정도 베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들이. 물론 뭐 다른 종목도 샀겠죠. 샀지만 이제 그 투자 종목들 중에서 1위라는 건데 저도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환율이 아까 올라간다 생각하다면 중심은 내놓는 게 맞고요. 일목균형표석으로 사실은 바닥 시그널이 없었어요. 뭐 항상 시장은요 바닥 시그널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바닥 시그널이 없었다라는 거죠. 바닥 시그널은 다른 거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 하나, 그다음에 심리적인 부분 하나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어요. 투자가들이 더 이상 투자하고 싶지 않을 때가 바닥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은 없죠.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요 저점만 되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러면 아직 바닥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다우는 전혀 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죠. 물론 미국 다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 다우를 따라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항상 꼭 그렇지 않거든요. 대신에 나스닥은 저쪽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우가 조금 특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내릴 만큼 내렸다 개인이 환율 베팅한 거나 뭐 곧버스 베팅한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황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지만 대체 잔고가 엄청 늘어났다는 거. 그것만큼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오를 때나 대체 잔고는 만약에 더 갈 거라면 대체 잔고는 줄어드는 정상이거든요. 오를수록 더 늘어나는 삼성전자 대체 잔고를 본다면 시장 주도주가 그런 어떤 위험 속에 같이 있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뭐 곧버스로 사는 건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